1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실시할 수 있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작성을 해보세요. 과열 시하고 침체 시에 어떤 걸 쓸 수 있는가? 자, 과열 시에는 우리 총수요를 내려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돈을 펑펑 써가지고 물가가 펑펑 올라간 걸 경기 과열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때는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경기가 침체됐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상황이야. 이때는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갑과 을이 잘 썼는지 한번 볼게요. 갑,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거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걸까? 아니죠.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소득세를 깎아주면 가게가 소득세를 깎아주면 사람들이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세금을 아꼈으니까 더 펑펑 소비를 쓰겠죠. 소비하겠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해. 소비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총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따라서 갑은 잘못 말한 것 같아. 얘는 틀렸어요. 을은 지급준비율 인상이라고 해놨네. 지급준비율은 뭐야? 중앙은행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그런 개별 은행들한테 너네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해주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비상금 비율을 올려야 되는 거야. 비상금 비율을 올리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다 비상금으로 넣어버려야 되니 대출을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이 가게랑 기업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대출을 많이 못 해주죠. 그러면 가게는 돈을 못 받아서 소비도 잘 못하고 집 못 사고 기업도 대출을 못 받아서 투자 못 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소비 투자 줄어들면 총수요도 줄어들죠. 을은 잘 말했네요. 을은 잘 말했어요. 근데 교사가 갑, 을, 병, 정 4명 중에 3명만 옳게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은 벌써 틀린 거 우리가 구했잖아요. 따라서 병이랑 정은 잘 말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가에는 올바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1번. 중앙은행에 국공채 매입이 들어갈 수 있나? 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어야 돼요. 국공채 매입하면 총수요 증가할까? 국공채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요?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거나 팔 수 있는데 국공채 매입은 구매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삽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오냐면 국민들한테 이걸 사와요. 국공채를. 자, 국공채를 사려면 돈 줘야 되지. 그쵸? 국민들한테 이 화폐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죠. 따라서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들이면서 국민들한테는 돈을 풀어요. 돈을 푼다는 건 무슨 뜻이야? 국민들이 이 돈을 가지고 소비도 늘리고 투자도 늘릴 수 있다는 뜻이죠. 총수요 증가시키는 거, 요 방안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 2번. 갑이 작성한 건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예요. 확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정부가 하는 거니까. 3번. 을이 작성한 정책은 총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 아니에요. 총 수요를 건드리는 요인이지. 우리 경제 안정화 정책은 총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총 공급은 그렇게 쉽게 조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4번, 병이 작성한 정책은 정부 지출 확대. 요거는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제 요거 아니야. 왜냐면 통화량은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중앙은행이 건드리는 수단이고요. 그리고 타고 가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순간 총수요도 증가하죠. 총수요 증가하면 사람들이 돈을 팡팡 쓰겠죠. 팡팡 쓰면서 통화량이 증가하기도 해요. 5번, 갑이 작성한 정책과 달리 을이 작성한 정책은 실질 GDP를 증가시킨다.
을이 작성한 정책은 지급준비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하면 총수요 감소시키죠. 총수요 감소하면 곡선 그려봐. 총수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실질 GDP 어떻게 될까요? 이 X축에 있는 실질 GDP가 감소하죠. 왼쪽으로 이렇게. 을이 작성한 정책은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따라서 5번도 틀렸고. 19번 다음 자료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갑을이 고른 공으로 옳은 것은? 요거 선생님이 학습지에 잘못 써놔가지고 지금 정정 좀 할게요. 정답은 1번이에요. 공 ABCD에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 적혀 있습니다. 공을 올바르게 골라보세요. 갑. 저는 경기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적힌 공만 골랐습니다. 경기 과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가가 너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라간 거를 해결하려면 물가를 낮춰야죠. 물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총수요가 떨어져야. 그래야 물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럼 A, B, C, D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A. 국공채 매각. 앞에 문제랑 좀 다르다. 앞에 문제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였잖아요. 이번엔 매각이야. 자, 매각은 팝니다예요. 국공채 팝니다. 누구한테 팔아요? 국민한테 파는 거.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국공채 드릴게요 하고 국민한테 팔아요. 그럼 국민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국공채 사겠습니다. 하고 중앙은행한테 돈 줘야죠. 그래서 국공채는 국민한테 가고 국민은 국공채 산 돈을 중앙은행한테 이렇게 넘겨줘야겠죠. 따라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국민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비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총수요는 감소하겠죠. A는 총수요가 감소하는 정책일 것 같고 B. 재정지출 축소. 이것도 총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죠. 우리 총수요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정부 지출을 축소했대잖아. 그럼 정부 지출 축소하면 어떻게 돼요? 총수요도 축소되겠죠. 그래서 A랑 B는 감소하는 그런 정책인데 갑은 경기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만 골랐대잖아.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만 고르면 돼요. 그럼 A랑 B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 C랑 D 한번 볼게요.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는 기업한테 매기는 세금이에요. 기업한테 너 세금 조금만 내. 내가 좀 봐줄게. 할인해줄게. 라고 하면 기업은 너무 기쁘지. 그 남는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겠죠.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 증가하면 총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는 총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D. 기준금리 인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면 소비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해요. 그렇지.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이제 낮은 이자율로 돈을 많이 빌리는 게 좋으니까 돈 빨리 많이 빌려가지고 소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돈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랑 투자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D도 총수요가 증가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저는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 골랐다. 경기 침체를 해결하려면 실질 GDP가 지금 너무 낮은 상황이니까 이거를 올려줘야 해결하는 방안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올려주려면 총수요를 증가시켜줘야 돼서 C랑 D가 을이 고른 공이 되겠죠. 18번 형성평가에 대한 학생의 답안과 채점 결과이다. 보니까 내용 한 개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인데 채점 결과 3점이래. 얘가 하나 뭐 틀렸나 보다. 자, 재정정책 부분 한번 볼게요. 1번, 재정정책의 시행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틀렸죠? 정부이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해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는 기업에게 매기는 세금인데 이걸 깎아주겠대잖아. 그러면 기업이 신나가지고 투자를 증가시키겠죠. 그럼 니은은 법인세율 인하는 총수요의 감소 요인이다? 이거 아니지. 자,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 이거 4개 다 더하면 총수요였잖아요. 근데 법인세율 인하하면 투자가 증가해. 그러니까 당연히 총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디귿 볼게요. 국공채 매각 확대. 우리 앞에서도 요거 배우긴 했지만 국공채를 매각한다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국공채 팝니다. 국공채 사가실 국민 구해요. 하고 국공채를 국민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요거를 사가면서 은행한테 돈 줘야죠. 국공채 사갔으니까. 그럼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돈 없으면 소비도 못해, 투자도 못해, 소비 투자 못하면 총수요도 못해, 총수요 떨어지겠죠. 그럼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쵸? 총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만들려는 거거든? 그래서 통화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4번, 5번이 가와 나인데 일단 요거 이 친구가 썼던 내용이 잘 맞는지 한번 볼게요. 경기 과열 시 쓸 수 있는 수단을 쓰라고 했거든. 경기 과열은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를 내려줘야 돼. 따라서 총수요를 감소시켜주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럼 법인세율 인하 이거 어때?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를 증가시켜서 총수요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1번 틀렸네. 잘못 썼네. 2번, 1번, 2번 요 밑에 있는 3개를 다 맞춰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국공채 매각 확대는 총수요 감소시키는 거라고 방금 구해놨으니 요건 잘 쓴 것 같고 또 국공채는 중앙은행이 하는 거니까 통화정책도 맞죠. 4번 볼게요.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가에 기준금리 인상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왜야? 기준금리는 누가 왔다 갔다 시키는 거야? 중앙은행이 왔다 갔다 시키는 게 기준금리잖아요.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잖아. 정부는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5번. 나에는 지급준비율 인상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지급준비율을 건드리는 거는 중앙은행이 맞아. 그러면 지급준비율 인상이 들어가는 거 괜찮을지를 한번 볼게요. 지급준비율 인상한다는 거는 은행들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 비율을 좀 올려라. 비상금을 많이 갖고 있어라. 이런 뜻이야. 비상금을 많이 갖고 있으려면 반면에 국민들한테 대출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비상금에다가 몰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빵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옛날보단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지. 자, 대출 못하면 어떻게 돼? 우리 불쌍한 가게는 부동산도 못 사고요. 그다음에 기업도 투자를 못 해요. 소비 투자 줄어들면 총수요 줄어들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1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 확대와 소득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안을 발표하였다. 기업.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 확대는 총수요 증가 요인에 해당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총수요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이니까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됐대잖아. 물론 정부가 좀 도와줘서 확대한 그런 투자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총수요도 증가를 하겠죠. 니은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소득세를 걷어가는 거는 저 정부가 가게한테 걷어가는 세금이잖아요. 가계의 세금을
내려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가게가 세금 덜 내고 남은 돈으로 소비 왕창 할 수 있겠죠. 소비 왕창 한다는 거는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총수요가 확대되는 정책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니은은 확대 정책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재정 정책에 해당하는 것도 맞죠. 재정 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는 세금을 건드리는 주체가 맞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디귿.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실질 GDP 증가 요인에 해당해요. 요거 틀렸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어떻게 돼? 총 공급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죠? 비용이 인상하면서 총 공급이 감소하거든요. 총 공급 감소 한번 시켜볼까? 그림 그려서 여기 실질 GDP 총 공급 곡선 우상향한다. 이거 괜히 준 거 아니지? 총수요 곡선 우하향한다. 이것도 괜히 준 거 아니고 그림 그려서 해결해봐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총 공급, 총 수요 그려놓고 총 공급 내려보자.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총 공급 감소하면 왼쪽으로. 그럼 실질 GDP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비해 실질 GDP 감소하지. 따라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 요인에 해당하겠죠. 리을 볼게요. 지금 그림대로 이 상황이래. 선생님이 그린 이 상황에 직면을 했대요. 근데 정부가 저는 이제 앞으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할 거고요. 소득세율 인하할 거예요. 라고 했대요. 따라서 총수요를 증가시킬 거예요. 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건데 리을 이런 거를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땡땡 경제연구소가 우려하고 있대. 총수요 증가 한번 시켜볼까요? 지금 파란 색깔로 변한 이 상황에서 총수요 한번 증가시켜 봅시다. 총수요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균형 지점 여기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 이 파란색 시절에 비해서 실질 GDP는 증가했어요. 따라서 경기 침체는 해결했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은 뭐야? 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죠. 아니 안 그래도 제일 첫 번째 상황이 저 빨간색 상황이잖아. 제일 첫 번째 상황에서의 물가도 이 디귿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느라고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 버렸는데 근데 총수요 증가시키면서 한 번 더 올라갔어. 물가가 무슨 2배, 3배 이렇게 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안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해지는 거 아닌가, 뭐 거의 초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리을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의미해요. 이렇게 바꿔줘야 맞겠지. 방금 앞에서 푼 문제가 우리 학습지에 있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3단원 학습지에 제일 마지막 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16쪽이었던 것 같아. 빈칸 못 채운 친구들은 이제 이거 활용해서 채워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스태그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온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 원래 총수요랑 총공급이 만나는 균형점 여기죠. 그래서 원래의 물가는 P, 원래의 실질 GDP는 Y, 요 상황이었어.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즉 총 공급이 감소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총 공급이 감소하는 순간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 지점이 여기서 생겨요. 이때 물가와 이때 실질 GDP 한번 생각해봐. 분석해봐. 국내 총생산 감소했죠. 이걸 우리가 경기 침체다. 실질 GDP 감소했네. 경기 침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물가는 올라갔죠. 이걸 우리가 아이고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두 가지나 있어요. 하나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라는 문제랑 하나는
국내 총생산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요거.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 둘 중에 대체 뭘 해결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정책 목표는 경기 부양 혹은 물가 안정 요 둘 중에 하나로 정해서 쭉 살펴볼게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요. 라는 게 정책 목표라면 실질 GDP를 증가시켜야 돼요. 실질 GDP를 증가시키려면 총수요를 확장시켜야죠. 그렇죠?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실질 GDP가 증가해. 총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 지점은 여기겠지. 총 공급이 이미 감소한 상황에서 총 수요를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국내 총 생산은 회복을 했네요. 그렇죠? 국내 총 생산이 요만큼 증가했고 대신에 문제는 물가가 장난 아니게 높은데요. 그렇죠?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다시 해야겠다. 여기가 이제 균형이고 물가는 엄청 올라갔고 대신에 우리 국내 총 생산은 회복을 했어요. 이 따옴표와 비교했을 때 물가는 상승했고 국내 총 생산은 증가, 그러니까 옛날 수준을 회복을 했죠. 실업률 감소하고 좀 안정적이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물가는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옛날보다 물가가 훨씬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더 오히려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물가 안정을 목표로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에요. 물가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려면 이번엔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돼요.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왼쪽으로 이동할 거고 감소한다, 긴축시킨다 라는 표현에서 긴축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총수요 감소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발생했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균형이 바뀌었죠. 그러면 물가는 내려갔지. 그리고 국내 총생산은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쓰는 거야. 물가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안정됐어요. 너무 올라있던 상황인데 물가는 좀 회복이 됐어요. 국내 총생산은 감소했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감소한 거야. 이러면 실업률이 증가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감수해야 할 한계점이 바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거. 경기 침체가 뭐야? 실질 GDP 감소하는 거죠. 실질 GDP가 그 옛날 수준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감수해야 될 한계점이 다 달라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둘 다 너무 중요해서.